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은 예복 시즌을 맞이해서 실제 고객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신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복점 오시는 고객님들이 요즘은 사실 너무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오시는 고객님보다 소개가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강력 추천을 받고 왔기 때문에 소개로 오신 고객님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예복샵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복샵과 맞춤 양복점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구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춤 양복점도 주력은 예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복샵과 맞춤 양복점이 구분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차이점은 시스템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예복샵은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뷔페 이런 느낌이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마카세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력 없는 양복점도 있을 거고 많은 뷔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예복샵이지만 오마카세처럼 잘한다고 강조하는 예복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사실 구분하는 거는 되게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복샵의 시스템과 맞춤 정장의 시스템의 가장 차별화되는 게 수량과 커미션이에요. 예복샵 같은 경우에 보통은 커미션이 중개 수수료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퀄리티로 팔았을 때 수익이 적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판매해야 하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예복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양복점이 25벌을 한 개로 두고 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40벌을 최고치로 두고 제작을 했는데 25벌로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적자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제가 25벌로 줄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객님의 옷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어서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는데, 제가 40벌 할 때도 굉장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춤 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상담도 사실 보통 1시간씩 잡고 있긴 하지만 상담을 한번 보고 다른 곳 갔다 오셔서 또 다시 여쭤보러 오시고 또 다른 곳 갔다 와서 또 다시 오셔서 3-4번 반복 질문을 주시는 고객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소요 시간이거든요. 가장 간략하게 추스려도 상담 1시간, 그리고 가봉 1시간, 2차 가봉 1시간, 완성 1시간, 납품 1시간, 이렇게 해서 고객님과 제가 마주치는 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러면 40벌만 가정해도 160시간이거든요. 160시간을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5일 정도 되겠죠? 25로 나눠보죠. 얼마일까요? 계산기 잠시만. 이게 지금 제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는 촬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컨셉을 잡고 나서 찍게 되면 제 말투라든지 표정 이런 게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저희는 절대 사전에 그런 걸 안 하고 주제만 잡고 보통 촬영을 하고 편집발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산해 볼게요. 160시간 나누기 25, 6.4. 40벌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간 빼고 고객님만 만나는 시간이 최소로 하루에 6시간 반이에요. 굉장히 빠듯하죠. 그 이외에 제가 해야 될 일, 재단, 수정, 발주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사실 고객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40벌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야근에 늦어져서 죄송하다 뭐 이런 거 양해 전화도 구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현재는 25벌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25번, 4시간씩, 그럼 100시간이죠. 하루에 4시간 정도 고객님과 이제 만남을 가지고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 당연히 40벌 한 거에 비해 수입은 더 줄지만
그런데 25벌로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어요. 양복점은 무조건 생기는 게 바로 비수기거든요. 저희처럼 모든 작업을 샵에서 하는 시스템을 했을 경우 비수기의 적자가 너무 심해요. 40벌 기준으로 저희 시스템화를 해놨을 당시에 비수기, 여름, 겨울 한두 달씩 이렇게 잡게 되면은 잘못하면 적자가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길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적자를 조금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25벌을 유지하고 비수기 때는 프로모션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진작에 이럴 걸. 지금 좀 말이 딴 데로 갔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40벌을 해도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복샵 같은 경우는 40벌로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유지는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땐 최소 100벌을 해야 되고, 더 이제 좀 돈을 대표가 가져간다 라고 했을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벌은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벌을 이렇게 테일러 혼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간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테일러를 한 명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시 마진율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비수기의 적자도 커지는 거고, 예복샵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최대한의 많은 물량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예복샵의 시스템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운 수량이 오면은 딱 그만 받기에 되지만, 예복샵은 최대한 많은 걸 끌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혹시 자체 공방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 수량이 되면 외주를 무조건 맡겨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적자가 나는 시스템이니까 고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복샵과 맞춤 정장의 퀄리티 차이는 정말로 크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저는 양복점을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하고 있지만, 모든 양복점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복샵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건 고객의 몫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실제 고객님의 옷들이 제대로 나온 걸 보는 게 제일, 영상에서도 많이 올리긴 했었는데, 후기를 올렸는데도 좋은 후기인데 옷이 되게 안 이쁜 옷들이 많아요. 고객님들이 봤을 때 후기 되게 많다고 봤는데 옷이 안 이쁜데 옷이 너무 잘 나왔어요 라는 글들이 아마 많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거는 본인의 의견을 더 포기하고, 본인이 안 이쁘면 안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쓴 글들은 대부분 후기 이벤트라든지 포인트 이런 것들로 있고, 후기는 굉장히 많지만 옷 사진은 없고, 보통 대여복 사진이라든지 매장 풍경, 계약 후기만 올라와 있다. 이런 후기들은 철저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정말 옷이 잘 나왔는데 옷을 제대로 착장하고 찍어주면 좋겠지만, 고객님들한테 저희도 후기를 부탁하죠. 부탁했을 때 고객님들이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면 우리 옷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데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런 걸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복점이 보는 옷 관점과 고객님은 옷보다는 본인의 분위기와 얼굴을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옷 사진이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후기 같은 거를 만약에 돈 주고 쓴다 했을 때 전문 옷 후기 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맡기면 옷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게 찍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실제 고객 후기를 보는 걸 잘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추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40벌을 했을 때 정말 엄청 타이트했잖아요. 그러면 예복샵들은 100벌, 200벌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특화된 테일러들은 정말 손이 저보다 빠르고 조금 더 간소화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줄이고 그게 어떻게 퀄리티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바로 첫 번째 줄일 수 있는 게 가봉의 간소화. 맞춤 정장에서 가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봉이라고 속이고 피팅복을 입힌 걸 가봉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성복을 입힌 걸 막가봉이라고 하고 속이는 업체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거기는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저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거든요. 가봉을 횟수를 줄이게 되면 고객님과 만남의 시간을 한번 줄이고, 그리고 수정 작업도 줄이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테일러 입장에서 가봉을 만약 안 보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은 일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면은 가봉을 안 보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 상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맞아.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40벌을 항상 했을 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다 저한테 상담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요. 40벌을 하면서.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상담이 길어지게 되면 또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제자를 두면서 이제 상담을 맡겼는데, 오히려 상담의 퀄리티는 훨씬 더 저는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바쁘면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 제가 줄이면서 제가 직접 상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직접 상담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거는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양복점 시스템이 사실 고객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1부터 10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피로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 상담도 제대로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줄이려면 제작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작은 제작자가 많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도 40벌을 할 때 선생님들을 더 많이 모셨죠. 그런데 그게 비수기였을 때 너무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5벌로 줄인 거고, 예복샷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외주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가봉이에요. 뭐냐면 요즘은 적용 영상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망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상담했던 사람 따로, 1차 가봉했던 사람 따로, 2차 가봉했던 사람 따로, 납품하는 사람 따로, 대여 피팅해 주는 사람 따로라는 거예요. 원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각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어떤 거냐면, 상담 때는 물론 그거를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면 좋고, 손발이 그 시스템이 잘 맞으면 좋지만, 사실 예복샷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수시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기가 쉽지 않고, 재단하는 사람과 가봉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걸까요? 손발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재단을 할 때 조금 더 여유량을 덜 주면서 늘리면서 수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유량을 주면서 그거를 줄이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차 범위를 많이 최대한 줄여서 가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또 다르고, 오차 범위를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오차 범위를 잘못 줄였다가는 가봉 때 수정을 크게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저는 1차 가봉 때는 굉장히 큰 틀을 바꿀 수 있게 여유량도 많이 주고, 크게 수정하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가봉을 한 번 더 보더라도 조금 위험 요소를 줄이는 편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예복샷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가봉 때 어느 정도 맞다 하면은 2차 가봉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 1차 가봉이 잘 맞으면 다행이다, 2차 가봉 때 한번 확인하고 완성. 근데 2차 가봉 때도 조금 애매하다 하면 3차 가봉으로 한 번 더 확인. 근데 예복샵은 1차 가봉 때 잘 맞아, 그리고 고객님이 별로 신경 안 쓰네? 그러면 그냥 바로 완성. 이런 경우가 있고, 보통 1차 가봉 때 테일러가 다르고 2차 가봉 때 테일러가 다르다는 거는, 대부분 1차 가봉과 2차 가봉은 테일러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테일러한테 교육을 받은 직원이죠. 가봉 수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수정할 경우가 굉장히 높고, 지금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복점에서는 테일러가 직접 1차 가봉, 2차 가봉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복샵 같은 경우에는 수제로 하면서 추가금을 받고, 또 장인 테일러가 1부터 10까지
봐준다는 가정 하에 또 추가 요금을 받죠. 당연한 거를 거기서는 최고급화를 포장을 하는 거고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거를 예복샵에서는 최고급으로 포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이 비교했을 때 예복샵이랑 맞춤 정장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 라고 하는 거는 최하급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고, 거기서 포장을 한 최고급 버전이 보통의 제대로 된 맞춤 양복점의 일반 방식이죠. 딱 그 차이입니다. 설명이 됐나? 오히려 더 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고객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또 뭘 고민하는지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뭔가 체계화되고 직원도 많고 의리의리한 예복샵이 당연히 고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부님이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골목에 정말 잘하는 스테이크 집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호텔에 사는 스테이크 집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의 차이도 나을 거예요. 호텔 스테이크 집이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맞춤 정장이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위기를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체계적인 분위기를 찾아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복샵은 플래너분이 추천하는 대로 가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양복점은 혼자 알아봐야지 된다는 거. 그럼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일반 양복점을 와라 하는 거는, 반지 이런 건 사실 망칠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양복은 망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망쳤을 경우의 스트레스가 사실 제가 잘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약간 유한 성격이거든요. 에이, 됐어, 다음에 제대로 맞추면 되지 라는 성격이라면 상관없지만, 약간 본인이 디테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복샵에선 만족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맞춤 정장의 차이, 네. 여기에서 궁금증이 다 해결됐을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복샵을 까지 않았을까? 모든 예복샵이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예복샵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예복샵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나 때문에 제대로 하는 예복샵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참 그런 거를 고객님들이 직접 보고 찾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 정말 예복샵이랑 다른 점은, 예복샵 같은 경우에는 평이 안 좋아도 다 제휴업체에서 지워주면서 하고 좋은 평으로 계속 덮어쓰기를 하는데, 맞춤 양복점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말은 잘 안 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평생 AS 무료. 모든 예복샵이 그걸 거는데 예복샵이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지키지 못할 평생 AS 무료, 그거 공약으로 걸면서 실제로 양복점에서 제일 힘든 게 수선이에요. 지금 리도 우리 수선 보고 깜짝 놀랐죠. 네. 고객님들은 수선 그것 좀 빨리 좀 해달라, 맞출 땐 빨리 하면서 왜 수선 이렇게 늦어지냐 뭐라고 닥달 하시는데, 모든 고객이 똑같아요. 양복점이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수선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바빠지고 입어야 되는 시기에 맞춤 고객님도 많이 늘어나지만, 수선도 어마어마하게 그때 입을 시기에 많이 와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수선 한 벌 제대로 하면은 반벌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반벌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제가 야근하면서 그걸 수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용을 안 받고 수선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뭐 대충 퀄리티 없이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 양복의 퀄리티를 보고 맞췄던 고객인데 수선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상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수선은 최소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맡겨달라. 최근에 맞추신 고객인데 조금 안 맞아서 이런 건 바로바로 해드려야죠. 그런데 막 5년 전 옷도 오고 6년 전 옷도 오고 작년 옷도 오고, 한 달에 25벌밖에 안 하지만 10년 넘게 하면서 보유된 고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단골 고객님은 한 번에 체중이 확 바뀌게 되면은 정말 10벌을 맡기기도 해요. 정말 수선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당 비용 수선비를 받고 기간을 최대한 주면서 하고, 간단한 수선, 봉제 부위가 뜯어졌다던가 또는 뭐 단추가 떨어졌다, 허리 약간만 줄여달라, 이런 거는 빠르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게 저는 양복점 하면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선을 무료로 한다. 그리고 예복샵이 200벌을 넘게 하는데 그 많은 양을 수선을 한다?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예복샵은 수선팀이 따로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수선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엔 조금 무책임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책임을 지고, 또 제가 대표로 제가 상담을 하니까 다 제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복샵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직원은 무조건 상담해서 계약을 따내야 되고, 만약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실수 책임을 묻겠죠. 그럼 뭐 봉급에서 깐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 회피를 하게 되고 그거는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것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환불. 그거에 또 이제 예복샵과 맞춘 점의 다른 점이잖아요. 예복샵은 계약하고 나서 최소 30%, 50% 내 환불을 해주잖아요. 또는 계약금을 그냥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정말로 원단을 안 자르면 100% 환불해줘요. 하다못해 원단을 자른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있었던 일인데, 여러 양복점과 예복샵 그리고 기성복까지 많은 곳을 방문하셨다 오신 고객이에요. 마침 프로모션 하는 원단 중에 남은 게 있어서 혹 하셨나 봐요. 막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옷 절대 강요 안 한다. 혹시라도 실수로 계약을 해서 환불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옷을 제작해 드리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해서 절대 강요 안 한다 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가 2시간의 상담 끝에 결국엔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환불 요청이 왔죠. 그런데도 다행인 건 제가 패턴은 뜨고 셔츠 발주는 했지만 원단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환불을 해드렸죠. 사실 상담 2시간 한 것도 채촌 것도 다 인건비고, 이 패턴을 뜬 것도 다 인건비인데 원단을 안 잘라서 소모 비용은 없죠. 인건비만 소용됐고, 그래서 환불을 해드리겠다, 카드로 결제하셨으니까 카드 들고 방문해달라 했는데 아차 싶은 거죠. 셔츠가 발주가 들어갔어요. 셔츠는 이제 외주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빨리 그 작업 지시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불하고 셔츠만 재결제해달라. 그런데 이제 또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는 손해는 손해대로 다 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냥 다 웬만해서는 환불을 해드리는 이유가, 맞춤 정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기분 나쁘면은 정말 잘 맞고 이쁜 옷도 만족을 못해요. 그런 상태로 제가 얼마만큼 옷을 잘 만들어 드려도 만족을 못하고, 또 그 제작을 위해서 가봉 이해와 완성 3번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때 동안 제가 받을 스트레스, 고객님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될 수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그 다음 고객을 상대해도 그 다음 고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웬만해서는 제가 원단을 자르거나 제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환불을 해주는데 예복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다 그게 이득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환불하는 게 쉽지 않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한 시점에서 수수료도 그 부분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이 취소했다. 그러는데 그 수수료는 또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마 상담 직원이 계약을 따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도 책임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다고 너무 환불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님께 말씀합니다. 정말 결정 편하게 하시고 다음에 재방문하셔도 된다. 무리해서 결정만 하지 말아달라. 그 원단을 자르지 않거나 제작이 안 들어가면은 저희는 다 환불 100% 해드리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책임감인 거잖아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복점에 양복을 맞추러 왔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